자, 지금부터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자, 정규분포는 뭐냐? 정규란 말 속에 뭐죠? 일반적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 정규분포 쉽게 얘기할게요. 정규분포는 위에서 본 연소,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었죠. 이 연소, 확률, 분포라는 건 결국 연속된 값들로 나타나는 분포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뭐라고요? 보편적이거나 대표적인 분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규분포도 결국 뭐야? 연소 확률 분포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정규분포에 보면 정규분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데 우선 정규분포 설명을 드릴 텐데 정규분포에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네요. 이딴 건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네요. 아, 정규분포는 뭘로? 우린 m을 뭐라고 그러죠? 평균이라고 하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알면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신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우선 성질을 보니까 첫 번째 종 모양이래. 종 보면 이렇게 종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좌우 대칭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가운데 m이 있죠. m은 뭐죠? 평균이죠.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고요. 자, 당연히 x가 넓이는 1이겠죠.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연소 확률 분포에서 항상 넓이 합은 얼마다? 1이다. 왜?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x축이 정근선이다. 다른 말로 뭐다? 만나진 않는데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다른 말로 하면 m에 가까울수록 최대란 얘기죠. 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어쨌든 m에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가장 위쪽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죠? 표준 편차인데 다른 말은 표준 편차 일정하다는 얘기는 분산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m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 뭐죠? 평균이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어디가 중요하냐? 자, 여기 보니까 잘 봐요. 분산이 0.8이고 여기는 2예요. 왜? 아니,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편차가.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분산도 작다는 얘기인 거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분산도 크다는 얘기네. 근데 분산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좌우로 퍼져 있고요. 작을수록 가운데 몰려 있죠. 왜 그럴까요? 그쵸. 분산은 뭐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떨어진 정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정도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크고 분산이 크려면 떨어진 정도 이렇게 멀리 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좌우 이렇게 퍼져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요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모양은 그대로지만 m이 움직여요. 예를 들면 m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움직이면 이 전체 종 모양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오른쪽 움직이겠죠. 근데 m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운데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다? 이 곡선이 위로 가운데에 몰리던지 하면 좌우로 퍼지겠죠. 그게 뭐야? 양옆으로 퍼지는 모양이 된다. 어떨 때? 가운데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 퍼진다. 언제 때? 분산. 다음에 표준 편차가 커지면 분산이 어떻게 될 때? 커질 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표준 정규분포는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 분포 중에 어떤 거 가장 심플한 거. 영어 쓰기가 힘드네요. 심플한 거. 어떻게 된다? 평균 항상 0이고 편차는 항상 1이에요. 뭐죠?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확률 밀도함수이 되는데 이거 복잡해 보이면 우리가 기억한다, 안 기억한다? 안 기억한다. 단지 여기 보면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건 뭐죠? 요건 표준 편차고요. 자, x라는 변수에서 m을 뺐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편차라고 부르죠. 결국은 뭐야? 표준 편차에 대한 편차의 실수배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는, 자, 개념은 다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하세요. 표준 정규 분포는 반드시
정규 분포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마치 햄버거를 살 때 콜라를 안 사면 아쉽죠? 가끔씩 보면은 우리가 햄버거랑 콜라 먹었는데 감자 없으면 아쉽죠? 나만 아쉽나? 그럴 때 같이 먹는 한 세트예요. 하나로 빠지면 문제를 못 풉니다.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냐?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표준 정규분포는 딱 정해져 있죠. 다른 말로 비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규분포는 뭘까요? 다양한 컵이라고 할게요. 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양이 다양한 컵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 물이 확률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물의 양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비커처럼 눈금이 있는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있는 물이 얼마구나 라고 비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정규분포에서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위에서 보신 것처럼 평균과 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달라지는 정규분포를 통해서 일정한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 면적을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미 고정화된 이 정규분포를 통해서 나중에 배울 거고 또 볼 거지만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해서 값으로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맞출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한 번 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지금 얘기한 게 제가 해야 될 얘기 중에 80%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요걸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어요. 반드시 정규분포 나면 어떡한다? 그린다. 기억하세요. 그린다. 또 얘기할 겁니다. 왜? 면적은 뭐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는데 반드시 뭘 그린다? 정규분포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뭘 그린다? 표준 정규분포를 그립니다. 반드시 두 개는 한 세트니까 같이 그리시기 바랍니다.